자, 165페이지 보실게요. 그 퀸은 되게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안 바뀌었네요. 네. 잠시만요. 여기 안 넘어갈까요? 어떤 걸로 넘어갈까요? 요거? 아닌데? 요거 됐다. 네. 오늘 그 유튜브로 제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짜자작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여기 줌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몇 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료집 어떻게 필까요? 누구 만나서 자료집 피기가 퀵으로 딱 피기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일단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저 이제 스킨케어나 뭐 할 때도 일단 그 파이 같은 거 굽다가 이렇게 일부러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를 딱 들고 가가지고 넣는 거 보여주고, 이거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건 또 뭐예요? 이제 이럴 때 어머, 이거 모르시는구나 하고 딱 165페이지 딱 펴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딱 펴기가 딱 정말 어머,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고 자료집 피는 게 아니라 자료집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 때 퀸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한번 그 중요한 부분, 오늘은 이제 이런 스토리보다 이렇게 딱 뭐뭐 있나 쫘라락 보는 날이니까 165페이지 냄비 중금속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 이 두 번째 줄 여기 이렇게 보면 환자의 뇌, 이거는 이제 어머, 네. 스토리 우리가 텔링 할 때도 제일 좋은 게 중금속 공해 현상 두 번째 줄요. 빨간색 줄 환자의 뇌 해부에 보면 두뇌 꼬여있는 부분에 알루미늄이 쌓여 있고요. 그 밑에 중금속은 일단 우리 몸에 흡수되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 않으며 두뇌나 신장 또는 뼛속에 축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필드에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알루미늄 위기탈출 넘버 뭐 이런 데서 뭐 배출이 되던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배출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조금 밑에 보면은 빨간색 부분 밑으로 보면 알루미늄이 그 밑에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1리터당 300ml 알루미늄이 우러 나온다고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이 배설을 통해 배설할 수 있는 알루미늄의 양은 하루에 15mg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출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양은 냄비에다가 뭔가 라면을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고등어찌개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쌓여가지고 그 알루미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그 위기탄출 넘버원 말고 이렇게 패널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서 알루미늄이 나오는데 제일 잘 나오는 거에서 뜨겁게 그 다음에 기름이 그 다음에 염도가 되면 이게 알루미늄이 굉장히 잘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끓이는 거 음식뿐만 아니라 이 쿠킹 호일에다가 싼 것도, 그래서 김밥 같은 거 되게 안 좋고 얘기하면서 절대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시식 코너에서 하는 기름, 고기 보면은 그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고기를 굽죠. 근데 소금을 뿌리죠. 그리고 열이 가죠. 완전 삼박자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먹지 마라 그러면 되게 이제 자료집을 보면서 얘기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무궁의 조리 기구를 선택하는 요령에서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은 치매, 여기 위에서도 봤지만 치매 환자들이 알루미늄을 씹어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우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에 꼬이니까 알츠하이머 걸리게 되는 건데, 양은 냄비뿐만 아니라 전기밥솥에 있는, 그죠? 코팅, 화학 코팅도 알루미늄, 그리고 화학 반응 일으켜가지고 음식에 오염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테프론,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테팔, 프라이팬 이런 게 이제 코팅, PFA 물질 이제 이런 거를 테프론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알루미늄 위에 특수 코팅한 것들이죠. 그리고 무쇠, 표면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 그냥 그 무쇠 판에다가 우리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표면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철로가 뜨거우면 이렇게 그 확장됐다가 차가우면 수축되고 이제 하면서 그런 그 무쇠나 돌솥 그런 삼겹살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깨끗한 판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한번 쓱 닦으면 멀건 게 올라오는데, 그게 예전에 이제 그 전에 먹었던 분들 거 쫙 이제 올라오는 거 이제 그런 거 얘기해주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랑 냄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르크루제 같은 그런 그 무쇠에다가 코팅돼 있는 이쁜 것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테인레스도 그냥 그 고급 스테인레스가 있고 그냥 스테인레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수세가 아니면 그냥 스테인레스에서
특수세가 아니면 조리 시 역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특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특수 수술용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스테인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그런 스테인리스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런 조리기구를 만들어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뉴트리얼트 부분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영양소를 가득하게 먹으려고 비타민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탁에 차려주는 한살림이나 초록 뭐죠? 초록마마드 등등등등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 뭐 이런 데서 어쨌든 내가 하는데 만일에 10만 원치를 장을 봤는데 조리기구에서 쑥 날라버리고 나쁜 거 들어오고 그러면 진짜 5천 원짜리 거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166페이지 넘겨보시면 PFOA 물질, 여기 좀 다크워터스랑 169페이지랑 같이 한번 일단 말씀드리고 볼게요. 169페이지 먼저 보시고 절로 166으로 가겠는데요. 제가 또 이거 1분 그 다크워터스 유튜브에 치시면 예고편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그거 1분짜리라도 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렇게 보면 저는 넷플릭스로 봤었는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나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이거를 진짜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헐크 그 배우 마크 러팔로 이분이 이제 그 변호사로 나오는 건데요. 실제 법정 싸움을 일으켰던 실제 법정 스캔들을 이렇게 사실을 근거로 이제 만든 영화였는데, 여기 보면은 듀폰사, 세계 최대 미국 최대에서도 진짜 그 듀폰사를 상대로 이제 40년 동안 실제로 이제 그 법정 싸움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계속 안 넘기면서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 줌으로 보시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169페이지 첫 번째 달러 끝에 보면은 과부라화 옥탄산, 그죠? 그래서 PFOA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100% 인공 화학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은 그 마을의 일대 주민과 공장 직원들은 신장암, 고환암, 자간전증, 고콜레스테롤 등등등등등을 출산의 기형을 고통에 받았다. 이제 그거 보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그 PFM 물질 듀폰사로 인해서 그 일대에서 태어난 기형아가 옛날에 엄기형 씨인가 옛날 MBC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영아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따라 큰 글씨로 PF의 독성, 거기 밑에 보면 만약 이걸 마신다면, 이게 그 변호사가 실제로 그 1분짜리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걸 마시면요,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그 화학 전문가가 아니 마치 타이어를 삼키면 어떠냐고 묻는 셈인데 그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실게요. 빌럿이 이 변호사 이름이에요. 40년 동안 맡아서 했던 두 번째 줄,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인 오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물질에 노출됐고 오염된 물을 마셨고 혈관에 흐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죠. 이게 뭐냐면 PF의 물질이에요.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돌릴게요. 166페이지를 보시면 신종 환경 오염 물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PFA는 두 번째 달라 볼게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166페이지예요. 기형을 유발하고 간 독성을 나타내며 성적인 발달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인체에 흡수돼서 절대 이제 배출되지 않고요. 간암과 태양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뇌세포와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실제 영화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빌럿이 여보세요 하고 정말 이렇게 체념하고 있을 그럴 때쯤 딱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그게 결과가 나와요. 그런 걸로 암 발생할 수 있고 무슨 암을 할 수 있고 심장을 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막 그거를 들으면서 막 울었나 했더니 내가 울었나 했더니 그 사람이 울었나 막 그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데 그게 이제 네, 하여튼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갑자기 수그러뜨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그런 모든 뭐 심장병에 무슨 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PF의 물질이 이제 그런 거를 받아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옆에 단락을 보시면 그 나쁘다라는 거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그 밝히지 않았다. 그걸로만 최대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600억 원. 이거를 이제 다크워터스 나오기 전에는 저도 제일 처음에 소비자 시절부터 듣고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별로 안 와닿다가 다크워터스를 딱 보고 나니까 막 이게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자료집을 넘기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중금속이 쌓이면 어떠하다 이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136페이지 모유의 잔혹사랑 약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금속이 쌓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제나 경피도구로나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우리는 조리도구에서 뭔가 먹는 거로 자꾸 중금속이 내 몸에 쌓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쌓이는 걸로 이제 모유의 잔혹사에서는 그런 내가 좋다고 먹이는 그런 모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자꾸 내 지방이랑 뼈랑 이런 데 자꾸 쌓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불임이나 유산, 기형아, 임신이 두 번째 달라 임산부의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라 보시면은 박사팀 김창규 박사팀이 기형아 출산과 2회 이상 자연 유산 경험했건 이런 거 봤더니 밑에 보면 알루미늄, 순, 바륨, 납 등 유독성 중금속 비율이 정상 임신 여성 비해서 상대하게 높댔다. 예. 그래서 밑에 예컨대 납은 습관성 유산, 카드뮴 이타이타이병, 수는 미나마나병,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칼슘, 인,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 그런 거 부족하게 되면은 조산의 위험을 일으키고 엽산 부족은 등등등 기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리기구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런 걸로 이제 위기탐출 넘버원 그때 나왔던 거 짤막하게 나오는 거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있는 거였고요. 이렇게 요거 양은 냄비가 무슨 거였냐면 양은 냄비에다가 누런 그 은수저를 이렇게 딱 꽂아놨더니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얗게 변하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아까 알루미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염분이랑 산성에 쉽게 하기 때문에 은을 화학 작용을 해서 은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런 은수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세제도 있지만 저런 나 그냥 정말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별로 필요 없다 이제 이러면은 남편 먹을 때 쓱 꽂아놓으면 이제 은수저가 하얘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생활의 지혜가 저희 시어머님이 은수저 이렇게 그 제사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큰 양동이 같은데 양은 냄비에다가 호일을 넣고 소금 넣고 그래서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은수저가 하얘져요. 아니 어머 어떻게 그래서 근데 누구 마시는 건 아니니까 그거 마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게 이렇게 양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은이 이렇게 알루미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테프론이 또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아까 우리 테프론 알루미늄에서 여기 전기밥솥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밥 같은 거 퀸에다가 한 다음에 보온으로 진짜 제가 이틀 내내 보온도 해봤거든요. 어때요? 멀쩡해요. 맞아. 하얗죠.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제 전기밥솥에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누울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PFOM 물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물질이랑 탄수화물이랑 결합해가지고 누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슬러,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엄마가 미리 사놓는 게 엄마들이 꼭 미리 사놓는 게 피슬람요 밥솥과 6종 세트 진짜 근데 그 진짜 여기 이 자료집에도 있지만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한 단계 올라오고 두 단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은 진짜 이렇게 그 아미에서 약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약식 제가 작은 프라이팬밖에 없었으니까 엄마가 또 6종 세트를 사주셨으니까 저는 퀸에서 6종 작은 프라이팬 하나만 샀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거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 솥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 여기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하다가 찹쌀이 톡 껴가지고 이게 원래 추가 올라와야지 압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시죠? 시간은 지났는데 냄새는 나는데 절대 추가 안 올라. 그래서 그거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열어봤을 텐데 홀라당 다 탔는데 심지어 이 바킹 여기에 이제 안에 바킹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 요거 그때 당시에 32,000원 달라는 거예요. 압구정 CGV 옆에 스피슬러 매장에 가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심정이 상해가지고 안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바퀴문만 바꿨구나. 근데 그 안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뭐 처음부터 퀸 쓰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피슬러 쓰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진짜 그리고 이게 닫고 열고가 있거든요. 그거 십자 드라이브로 한번 열어보시면 이거를 열어보고 제가 더러워서 그 가지고 있던 6.5cm의 이제 모든 거를 열어봤더니 정말 더러워서 못 쓰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 페이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수로 진짜 비싸서 엄마들이 꼭 자기 딸한테는 어머 시간이 어머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170페이지 죄송해요. 중간에 1.8리터 1.8리터 보이시죠? 1.8리터 압력솥이 소비자 판매 가격이 49만 원으로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수입 원가가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비싸서 그냥 엄마들은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옆에 보면은 그 가격이 있잖아요. 정말 시형가 무슨 가 무슨 가에서 유통 비용이 어떻게 78.8%. 와, 유통비용이 78.8%?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샐러드 마스터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퀸이 메이엇에서 만드는데 세계 최대의 조리기구 사예요. 제조 회사예요. 그 제조 라인에 같은 이제 제조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반포 매장에 가서 그 제가 2019년도에 갔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 프로페셔널 세트 이게 뭐였냐면 우리 그 스튜팟 같은 거 그다음에 대형 소스팬, 중형 소스팬 같은 거, 그다음에 대형 프라이팬, 중형 프라이팬 이렇게 한 5가지 구성으로 602만 원 뭐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602만 원 제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요거는 한번 또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시간 어떻게? 자, 172페이지 메이어사에서 세계 최대 기구 조리기구 메이어사고요. 그리고 여기 간혹 메이드 인 타이완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지만 그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디서 만드느냐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기술이나 어떤 걸로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 7중 구조 여기 보시면 아메이 여기 7중 오른쪽에 7중 구조를 보면 이거 꼭 이렇게 딱 자료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7중 구조가 뭐냐면요. 밑에 두꺼운 거 있다가 이렇게 1중을 딱 이렇게 딱 붙인 게 아니고요. 이게 7중을 꼭을 친 거예요. 이렇게 딱 7중을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밑에 옆에 위에는 이제 물론 3중이지만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류가 되게 좋고 그리고 퀸이 쿠킹도 가능하다, 베이킹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영양소 대비인데 제일 위에 시금치 보시면 B1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C보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말 95% 19%밖에 안 남는 5배가 더 많이 남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튜브에다가 생방송 오늘 아침 김민경 치면 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무수분 그거 저 했던 거 저 때문에 하더라도 진짜 무수분으로 하나 쪄주세요. PD가 이제 해가지고 줬더니 진짜 물에다 끓인 거랑 그냥 제가 주운 거랑 염도랑 당도가 훨씬 차이 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맛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양소를 살려준다라는 거, 영양소 살려 있다는 거 뭐? 또 맛이 있다라는 거.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175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본 카탈로그잖아요. 일본 카탈로그인데 우리가 왜 40도씨 한증막 이런 데 가면 처음에 밋밋하죠. 근데 한참 있다 보면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땀이 났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막 며칠을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말라 죽겠죠. 근데 그 똑같이 진짜 저온이지만 나한테 나는 그 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수분으로 그게 이제 증기로 있게 되는 게 영양소 손실을 제일 손실하면서 그 손실을 적게 하면서 그만큼 손실이 적으니까 어떻게 맛이 있는 거. 예, 그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스모그보다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빨간색 줄 보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그다음에 리포트 있고 배기남 등등 거기 탄소 검댕이는 요리 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그런 미세먼지가 훨씬 더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위에는 스모그였고 밑에는 뭐냐면 이게 전기 가스 레인지 요즘에 가스 레인지만 안 좋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기 레인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요금이 굉장히 폭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랑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그 뭐죠? 인덕션이랑 구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일 밑에 줄에 누진세가 적용돼서 정말 전기 폭탄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에어프라이어 이제 노란색 부분만 쭉쭉 이렇게 보셔도 여기가 이제 그런 발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그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험성 그리고 그 밑에는 전자파 위험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178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서 요리가 쿠쿠에서 이런 인덕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딱 배꼽이 있는 거 이렇게 딱 중간에 배꼽이 있는 게 5도 이렇게 온도를 감지를 하죠. 그래서 백미치석, 고속시석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판이 여기 밑에 요리가 쉽고 가족이 건강해지고 안전해 여기서 상판이 달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 거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은 진짜 사람들 100만 건이 막 넘어가게 막 설전이 막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인덕션에다가 제가 냄비에 요거 그 뭐죠? 세제 발라가지고 넣어놨더니 저게 거짓말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비닐을 뭐 들러붙지 막 이렇게 막 써놨어요. 막 그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전기레인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우리는 인덕션이기 때문에 조리 기구가 따뜻해지는 거라서 이거 비닐에다가 우리 냄비 닦을 때 넣으면 괜찮다.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리 기구를 데운다라는 그 밑에 이제 3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안전해요 한번 옆에 볼게요. 상판이 달궈지지 않아요. 요리하다가 상판에 닳고 놀라고 뜨거워지지 않아서 놀라고 그리고 전자파 기준에 2번째 놀라고 김밥 한 줄 전기료에 3번째 놀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줄 보시면 하루에 8시간 한 달간 사용해도 전기요금 1,700원. 근데 8시간 곰국을 매일매일 끓이지 않는 8시간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기준은 1,700원. 그리고 전자파 기준은 요거 물어보는 사람 가끔 있는데 요거 여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어도 여기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옆에 이제 칼이에요. 요거는 김두영 사장님이 옛날에 주신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일 밑에는 아이쿠 우리 그 얼마 안 쓴 칼이고요. 그리고 셰프들은 계속 갈잖아요. 계속 갈다 보니 그 위에는 계속 가는 거 2가지 비교를 한 건데 그 제일 위에는 찌빌링이라고 이제 쌍둥이 칼. 근데 그거는 이제 갈면 되게 저게 약하대요. 약해가지고 많이 간 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저기 이 조각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단조공법으로 이렇게 두들겨 만드는 거죠. 수십 번 치고 왜 대장장이 치면 왜 그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금질에다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독일 스텐에다가 일본의 칼날 절사역력 이 단조공법에다가 미국 디자인 이렇게 들어간 거 되겠습니다. 어머, 제가 사담을 하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청정기 부분을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측면에서 하나씩 다 볼게요. 제가 5시 10분까지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정수기 얘기를 할때 물을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프링 정수기를 얘기하는데 정수기 전에 이제 생수라던가 물을 끓여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지하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자료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뭐냐면은 생수랑 이제 다른 정수기에 대한 건데 생수는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니까 생수는 여기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삼킨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아니 왜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보면은 그중에 가장 큰 주된 섭취 경로가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음용수, 특히 그 생수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 안에 플라스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용출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작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데 그게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라 그러면 이걸 알면 사실은 굳이 그걸 먹을 뿐이 없는데 더 이제 조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그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환경 호르몬으로 도배했다는 건데 환경 호르몬이 뭐냐면은 그냥 화학 물질인데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호르몬인 척하는 애들이 환경 호르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푸탈레이트라던가 노닐페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 자세히 공정을 보면은 조금 작죠. 원래는 생수에서 뚜껑을 닫고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뚜껑을 닫고 라벨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정이 맞지 않아서 뚜껑을 연 상태로 라벨링을 하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는데 라벨링을 한다는 건 접착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화되면서 그 증기들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성분들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별의별 군데서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안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항상 문제는 얘가 투명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정수기 우리도 정수기지만 여기는 이제 이스프링을 제외한 나머지 정수기인데 요 그림이 되게 작은데 그 밑에 181페이지 밑에가 작은데 사실 그 뒷페이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니켈 검출 그거는 183페이지에 그 중금속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온 건데 왜 나왔냐면 뭐 얘네들도 넣고 싶어서 넣진 않았겠죠. 근데 얼음을 얼리는 구조물에 니켈이 벗겨져 가지고 자꾸 물에 이제 섞여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를 알고도 제조사가 숨겼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사실 이런 양심적인 거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법이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곰팡이 정수기 이건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181페이지 앞에 그림이랑 겹치는데 왜 이게 이 곰팡이가 자세히 보니까 그 이제 안쪽이 아니라 이 스티로폼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봤더니 전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통을 보온을 하는데 그 이제 스티로폼을 제대로 안 만들었으니까 습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젖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찝찝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말은 직수형인데 그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생수나 정수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182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또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184, 5페이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물탱크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돗물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요새 그냥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수돗물 채로 드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나는 수돗물을 어떻게 그냥 잘 뭐 끓여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수돗물이 나오는 게 우리 그 물탱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탱크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더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탱크 청소 같은 거 우리도 아파트에서 한다 그러면은 하고 나면 막 녹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제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이 이 탱크 청소하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파트에서 청소할 때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볼일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예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요 18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5페이지를 보면은 물탱크의 쥐사체와 지렁이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컵 하나에 물을 며칠만 떠나도 되게 이렇게 미끈덩하고 좀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그 거대한 곳에 엄청난 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뭐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 182페이지로 다시 봐서 수돗물 그 얼마 전에 벌써 이게 꽤 됐나요? 그 붉은 수돗물 인천 지역에 그때 있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원인을 모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붉은 수돗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집단 식중독 증세가 막 있고 그랬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수돗물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또 어떤 위험에 노출이 돼 있냐면은 최근에는 그 얘기가 조금 덜 나오는데 구제역. 한때 구제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구제역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처방은
살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닐을 깔고 살아있는 애들 다 넣어버리는 거, 매립시켜 버리는 건데, 그럼 뭐 꿀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거기 안에서 막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닐로 이렇게 하더라도 걔네들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피, 뭐 어떤 뭐 그런 생체 어떤 성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닐루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땅의 지하수를 타고 가면서 그 이제 침출수라 그러는데요. 이 침출수가 생각보다 되게 멀리 가고 되게 오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만약에 치수원이 있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좀 찝찝하고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게 뭐 여기까지는 있고 그 다음은 없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살처분한 돼지의 핏물이 흘러나오는 경기도 연천을 정부가 오늘 점검했습니다 하면서 여기밖에 없다 했는데 사실은 파주에서도 있고 약간 경기도 외곽 지역 부분은 구제역 그 살처분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더라도 저는 되게 겹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한강에 우리가 약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약 같은 걸 막 버리다 보니까 그 강 속에 되게 여러 가지 약 성분이 많은데 우리가 아까 그 어디서 그랬었지? 그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181페이지 아까 니켈 검출 충격 거기 보면 물과 분유만 먹은 4개월 아기의 모발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중금속. 아니 물과 분유만 먹었는데 기준치를 넘어선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러면 이제 물에 있는 중금속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약물들이 이런 한강이나 이런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밑에도 보면 한강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는데 내가 이런 물을 만약에 먹고 있으면 우리는 다 비아그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막 내가 얘를 막 부정하고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환경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좀 걸러서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8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오래된 아파트나 그 물탱크가 뭐 노후가 돼 있고 그런 데는 그런 여의도나 분당 이런 데는 정말 이런 녹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근데 이런 녹물도요. 그냥 이렇게 수도에서 틀면은 투명해 보여요. 이게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지만 조금만 받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게 가라앉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투명해 보이는 물 안에 죄다 들어있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투명해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먹고 마시고 쓰면은 이제 내 건강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마시는 물은 생각을 못하고 엄한 데 가가지고 약을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한번 보면 되는데 그 수돗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런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수돗물이 지금 좀 전에 뭐 붉은 수돗물도 있고 침출수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한강에서 정수 처리를 하고 수돗물 내보낼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미생물 뭐 바이러스 말고 박테리아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갈등 부분인데 염소가 유해하니까 소독을 하지 말까? 그럼 소독을 안 한다고 또 해결이 될까 봤을 때 결국 그 두 가지가 약간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소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염소가 소독을 하면 됐지 뭐 어떻게 그랬더니 사실 염소는 이제 박테리아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거 레이저가 되나? 돼요? 여기 보면은 박테리아와 그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는 넣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원수가 유기물로 유기물은 뭐냐면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철 이런 거는 이제 무기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유기물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이 염소가 이 유기물이랑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염소 화합물을 좀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트리가 세 개란 뜻이고요. 할로가 이제 염소 같은 애들을 할로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염소 같은 애들이 붙어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트리할로메탄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클로로포름. 되게 어렵죠. 근데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트리할로메탄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제 원수가 좀 깨끗하면 이런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데 또 하나 뭐냐면은 요 염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요 밑에 단락 파란색 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되게 위험한 부분이 샤워할 때. 우리가 샤워 찬물로 안 하고 거의 따뜻한 물로 하잖아요. 근데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따뜻한 온도로 일정 온도 이상으로 했을 때는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 염소가 증기가 되잖아요. 증기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가 워터케어 샤워기를 쓰면은 해결이 돼요. 이 워터케어 샤워기가 염소를 제거해주고 수돗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워터케어 샤워기 같은 거는 꼭 쓰셔야지 좀 샤워할 때 우리가 염소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는 거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결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얘기가 이 옆 페이지 이건 뭐냐면 Y 애들 보는 Y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똥 페이지거든요. 똥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똥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왼쪽 요 글이 거꾸로 돼 있지만 여기서 염소를 넣는 거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다. 저도 동의해요.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까처럼 트리알로메탄 같은 게 되면서 뭐냐면은 물고기들 같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사람한테는 여기 보면은 기억력이나 성장장애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핵심 성분도 염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염소 같은 걸 거르지 않고서 그대로 썼을 때는 나중에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수돗물도 이런 걸러주는 필터를 쓰시고 정수기도 쓰시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오케이 정수기를 좀 쓰고 싶은데 사실 이스프링을 우리가 알기 전에 대다수 썼던 정수기는 뭐죠? 뭐 웅진이나 청호 같은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인데 그게 역삼투 정수기예요. 역삼투 정수기는 역삼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버스 오스모시스거든요. 그래서 RO라고 하는데 요 뒤에 정수기 비교 페이지 보면 RO 필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역삼투 방식으로 필터링을 한다는 뜻이고 아까 아티스트리 부분에 그 101페이지인가? 거기 보면은 테크놀로지 부분일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101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물을 RO 필터로 걸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뭔가를 만들 때 유해물 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걸르기 위해서 쓰는 게 그런 역삼툴에서 걸르는 거지 사람이 먹는 물로는 사실 부적당하다는 거죠. 사람이 먹는 물에는 미네랄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뭐 수돗물의 어떤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수기를 쓰는데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삼투 정수기에 대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 정수기가 그래서 싫어라고 했을 때 다 역삼투를 거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스프링은 전혀 다른 방식인데 그래서 역삼투 정수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싹 다 걸른다는 게 문제예요. 싹 다 걸러서 싹 다 걸른 애들은 뭐에 쓴다고요? 화장품을 만들거나 뭘 제조할 때 그런 필요한 물로 쓰는 거고 사람이 먹는 물에는 미네랄이 꼭 필요한데 미네랄까지 싹 다 걸러버리는 게 이제 문제 생각보다 그게 큰 문제였다. 왜냐하면 미네랄을 제거하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미네랄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산도가 바뀌어요. 원래 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약 알칼리거든요. 근데 미네랄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약산성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산성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물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잖아요. 근데 약산성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성이 깨지겠죠. 몸이 항상 약 알칼리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깨지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혈액을 보면은요. 이런 약산성 물을 먹으면요. 이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뭉쳐요.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막 뭉치고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원래 산도가 맞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상태로 착 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겠지만 내가 먹는 물이 이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피가 이러면 컨디션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pH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질이 산성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언제? 계속 물이라는 건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혈당도 실험을 해보니까 혈당이 높아진다. 너무 억울하죠. 이 물 때문에 혈당까지 높아진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 피에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이 뭉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수기, 이런 역삼투 정수기를 먹은 물은 백혈구 응고 현상이 되게 심했다. 그리고 암세포는 미네랄이 없는 산성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M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역삼투 정수기의 방식을 먹어야 하냐는 거죠. 실제로 그게 경제적으로 아주 싸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짚어주는 거죠. 야, 이거 벌써 이 옛날에 워터 시크릿이라 물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미네랄의 역설에서 나온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아, 역삼투 정수기를 계속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리고 그런 책까지 있어요. 그 190페이지 보시면은 역삼투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 굉장히 그 직접적인 건데 사람 잡겠죠. 피가 이렇게 뭉치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저는 되게 여기서 인상적인 말이 저 중간 부분에 있는 산성비는 피하면서 산성수는 왜 먹어? 우리가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영양소가 줄어들고 얘기하면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우리가 뭐 탈모 걱정도 하지만 엄청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성수는 맨날 먹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산성수를 안 먹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왜 먹냐? 그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프링 방식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어딨냐? 요 밑에 보시면은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맹물이기 때문에 이 태아가 거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 책이 역삼투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라는 내용이지만 이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모든 물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심플하게 해서 생수의 문제는 원수의 오염. 아까 말했듯이 야, 옆에다가 소를 묻어놨어. 근데 막 물을 퍼. 이러면 이제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정수는 하겠지만 정말 잘 정수를 할까 생각하면은 근데 걔가 대충 정수하든 아주 깐깐하게 정수하든 그냥 투명해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시원하게 담겨 있어. 그럼 모르니까 그런 원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용기의 오염. 용기 이제 플라스틱 안 좋은 거는 정말 많이 아시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거는 아까 왜 그 홈케어 부분에서 나왔지만 생리통이라던가 그런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생수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비싸요. 사실 가장 비싸고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먹는 물의 방식이 생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삼투 방식은 산성수라는 게 문제고 사실 물 낭비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걸르고 쫄쫄쫄 나오는데 다 걸른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역삼투 정수기 쓰는 분이 이쪽으로 관 하나 내가지고 줄줄줄 흐르는 게 수돗물이에요, 사실. 수돗물. 근데 그게 정수하는 거 한 3배 정도는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고 물 낭비도 되게 그래서 2리터 생산유에 7리터를 버려준. 그러면 이건 수돗물 그냥 버리니까 아깝죠. 그다음에 에너지 낭비. 왜냐하면 이제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물을 딱 틀었을 때만 정수가 되지만 역삼투는 여러분 특히 냉온수를 보관하는 방식에 지금은 이제 직수가 많지만 옛날에 그 보관통이 있을 때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해가지고 쿨링이랑 히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기세가 엄청 나오거든요. 전기세가 나온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쓴다는 거니까 에너지 낭비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래서 역삼투 방식은 그런 게 있고 중공사막은 요새 많이 회자되진 않는데 가운데 중 빌콩 가운데가 비어있는 얇은 실다발이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미네랄이랑은 안 친해가지고 미네랄은 잘 보내주지만 실다발 생각하면 왠지 오염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거기 세균 좀 살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기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 필터 값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온수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온수기는 엄밀히 말하면 정수기는 아니에요. 얘는 의료기기인데 이온수기는 그 뭐 한우물 바이온텍 이런 애들 있죠. 직수 방식으로 이렇게 쫄쫄쫄 나오고 pH를 뭐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의료용 기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사실 멀쩡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위상 가다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게 굳이 막 알칼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항상성이 중요하니까 내 pH를 맞추기 위해서 산이 막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상가다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누가 많이 쓰냐면 어르신들이 어디서 듣고 사오세요. 막 200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온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을 H2O를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한쪽을 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정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원이 오염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배관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얼음 정수기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고 뭐 너무 우리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아니 우리 집 냉동실 얼음칸도 들어온 판에 이 얼음 정수기 얼음칸 얼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고인물의 문제, 세균의 문제 이게 다 들어있고 결정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렌탈 값도 너무 비싸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렌탈이라고 하면 앞에서 한 2, 3만 원, 3, 4만 원을 내니까 목돈을 안 쓰니까 싸다고 생각하지만 뒤로 나가는 돈이 정말 많은 게 렌탈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제품들을 그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가 여러분이 어떤 물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한 마디로 내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나? 되게 간단해요.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냐면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pH도 약 알칼리고 미네랄도 다 살아있는데 걔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살아있고 안 좋은 거는 걸러서 그냥 바로바로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사실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건 뒤에 이스프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혈액과 물과 공기라는 또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에서 건강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이 보조식품을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혈액이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고 피가 산도가 잘 맞고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산도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지만 요거 있죠. 가운데 이 표로 나와 있는 pH 부분.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죠. 그래서 정맥 혈가스, 뭐 동맥 혈가스, 혈장 이런 게 다 pH 7.4 정도 되잖아요. pH가 1부터 14가 있는데 7이 딱 중성이고요. 7보다 조금 넘어간 7.4 정도가 이 인체의 그 pH거든요. 그래서 7보다 낮으면은 그러니까 6, 5, 4 이렇게 되면 이제 산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유, 아까 우유 그 무슨 책 있었잖아요. 6.5에서 6.8 약산성이죠. 콜라 2.5에서 3, 오 매우 산성이죠. 그리고 커피 5.5에서 5.5 산성이죠. 그다음에 뭐 토마토 주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산성이죠. 맥주 굉장히 산성이죠. 2.5에서 3. 그다음에 역삼투 정수기물 4.5에서 6. 그러니까 우리가 7.4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4.5에서 6.0의 물을 마시면은 이제 그 산도의 항상성이 깨지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것 중에 언급이 안 된 게 지하수 부분인데 요새 지하수 드시는 분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지하수 드시는 분들 좀 있고 약수 드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험한 방식을 어떻게 먹었나. 약수 같은 거 진짜 와 비 막 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하수 같은 게 지하수를 보통 어디서 드세요? 시골에서 드시죠. 그러면은 시골은 왠지 좀 깨끗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시골에 그 지하수가 너무 많이 오염돼서 여기 제목만 보셔도 돼요. 산골 마을 주민 20%가 암 환자인데 지하수를 검사해봤더니 지하수에 그 발암 물질인 라돈이 너무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라돈이라는 건 사실 자연적으로도 암석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하수는 사실 되게 무방비 같아. 왜냐하면 그 근처에 만약에 침출수가 나오는 구제역 그 살처분이 있었다면 또 지하수가 오염됐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마을 이름이 뭐 안진뱅이 마을인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진뱅이가 된다고. 왜냐면 물 때문에. 진짜로. 진짜 너무 소름 끼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암이랑 막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강에 문제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생수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만났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수를 먹고 있어. 근데 내가 생수를 막 앞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생수 부분은 생수 페이지만 이렇게 펴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정수기는 정수기 페이지만 펴서 하시면 좋은데 생수는 그 193페이지 얘기는 뭐냐면은 193페이지 얘기는 저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생수가 병이기 그 플라스틱 병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통할 때 여러분도 왜 보시면 막 트럭에 이마트 이런 데서 엄청 큰 병들이 트럭에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가고 마트 같은 데 가면 꼭 그 생수 이렇게 쌓여 있죠. 이렇게 쌓여 있고 그게 햇빛 받고 뭐 비 오고 이러면서 그냥 다 비바람을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햇빛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게 아 뭔가 기체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용출된 성분이 거기 있어서 그 성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애들이 바로 발암 물질인데 뭐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많이 용출되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생수들과 비교해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최고 3배, 포름알데히드는 최고 6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보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마트 냉장고에 있다고 걔가 지금 냉장 유통이 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엄청 뜨거운 진짜 거기에서 그냥 단지 지금 옮겨졌을 뿐이니까 얘는 이미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용출이 되면 걔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고 그냥 담겨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투명하고 차갑고 뭐 시원해 보이니까.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 브로메이트라는 그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에 성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브로메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브로메이트 이제 브롬이라는 물질이 이제 변화된 건데 브롬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어서 저희가 실험할 때도 브롬이 특히 남자 정자를 감소시키나? 하여튼 뭐 그런 거여서 실험할 때 되게 조심하면서 실험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먹는 생수병에 있다면 먹겠어요? 모르니까 안 먹죠. 모르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막 너무 겁을 주기보다는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난 그래서 난 침출수 걱정이 없는 구제역 걱정이 없는 삼다수를 먹어. 왜냐면 제주도에서 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도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골프장이 그 골프장에만 그 농약이나 제초제를 친다 그래도 이게 다 지하수로 해가지고 퍼져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살포하는 게 좀 비상이다. 그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라고 얘기를 또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 시판하는 생수 5개 제품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검출됐다. 인공 에스트로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 호르몬, 즉 플라스틱 성분인 프탈레이트나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표를 보면은 사람들이 표를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이제부터 이마트 봉평생물을 먹어야겠다 그래요. 이거 완전 복걸복. 그냥 이게 샘플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거의 이 그래프의 의미는 동원샘물 미네마인이 제일 많고 근데 수돗물이 제일 적은 거는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수돗물에는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갈 여지가 그래도 다른 이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애보다 적으니까 얘들의 이 그래프의 의미는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생수는 어쩔 수 없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다가 포인트지 동원 미네마인이 많고 이마트 봉평샘물이 작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런 밀폐 용기 같은 걸 플라스틱을 안 쓰고 유리라든가 스댕을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근데 물을 맨날 먹는 물을 이 플라스틱이 넣는다는 건 너무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사실은 이제 생수 부분을 한꺼번에 얘기하시려면은 200페이지를 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건 이제 조금 이스프링이랑 비교한 이유긴 하지만 생각보다 생수가 제일 비싸요. 어떻게 봤을 때 똑같은 양을 먹는다고 봤을 때. 왜냐면은 여러분 생수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생수를 대체해야 될 때 생수를 드시면 생수를 어떻게 과일 막 씻을 수 있대요? 아니면 쌀을 막 씻을 수 있을까요? 왠지 아까워서 못 씻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조금 먹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5,000리터의 양을 보증하잖아요. 5,000리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5,000리터를 생수로 먹으려면 그 밑에 가격 비교한 게 보면 아주 그냥 싼 코스트코 생수가 148만 5천 원이고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름 있다고 하는 에비앙 같이 이 글래스에 들어있는 이런 애들은 이게 눈을 다시 비비고 봐야 되는데 1,600만 원. 지금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1,600만 원의 생수값을 내고 먹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서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격을 비교를 해줘도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게 먹는 물을 싹 다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돗물, 그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 그다음에 생수, 지하수 이런 부분에 했는데 다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좀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물을 마셔야 되나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냥 있는 미네랄은 먹고 나쁜 애들은 걸러서 대신 고여놓지 않고 바로 먹자. 그게 이제 직수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스프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요 윗부분 처음부터 이스프링을 말씀하시려면 요 윗부분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기세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물이 어디 있다는 거지? 물이 어디 있다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찌르면 피 나오잖아요. 피.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게다가 물기가 있어서 애들은 되게 더 촉촉하죠. 그러니까는 나는 물이 어디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세포 자체에 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전체 몸의 건강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건데 심지어 애들은 물이 80%니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임신을 했을 때는 임산부가 먹은 물로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 아까부터 나왔죠. 그래서 좋은 물이란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편파적으로 아메이를 얘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좋은 물이란 그냥 미네랄과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박테리아, 세균 등을 살균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의약품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무 땡큐로 이스프링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그럼 니네는 뭐 어떤 방식을 하길래 이게 가능해? 일단 RO 필터를 쓰지 않아요. 아까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 방식의 필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이 그냥 통과되는 수 필터를 쓰죠. 저렇게 수 필터. 수 필터인데 숫이 그냥 숫이 아니라 완전히 압축된 숫이어가지고 이 압축된 거를 쫙 피면은 야구장에 16배의 표면적을 가진 이런 압축 카본 필터가 이 카본 필터는 이제 유기물이기 때문에 미네랄은 무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친해가지고 미네랄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보면은 여가와 흡착, 여가는 이제 걸르는 거고 흡착은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걸르는 거죠. 애지간한 건 걸르는데 미네랄은 그냥 숭숭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0.2 마이크로 정도 사이즈까지는 이 필터가 다 걸러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숯을 생각했을 때도 숯에 물을 부으면 똑똑 떨어지지 않고 보통 슉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직수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필터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숯 필터, 압축한 숯 필터가 웬만한 건 걸르는데 못 걸르는 애들이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살아있는 애들. 그 애들 못 걸르는데 이게 이제 아메이 정수기의 신의 한 수죠. UV 램프. 그래서 무선 UV 램프를 이렇게 쭉 걸르고 난 이 물,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박은 거죠. 이 UV 램프를 박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UV 램프를 접촉하게. 그래서 이 물에 의해서 살균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건데 이 UV 램프가 뭐 이것도 빛이고 이 형광등도 다 빛이잖아요. 근데 얘는 살균력이 있는 파장의 빛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UV 254 나노미터의 그 빛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조사를 했겠죠. 어느 정도 파장의 빛이 가장 살균력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쪼아줘야 살균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최적의 것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그러니까 UV 램프를 넣어가지고 살균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 그림 보시면 정수기 이 그림 보시면은 물 속에 지금 램프가 담겨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필터를 분해를 해보면 직접 닿진 않아요. 거기 이렇게 관 안에 램프가 들어있어서 직접 닿진 않게 하지만 단지 조사는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되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재난 영화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여기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면 막 긴장하고 다 죽고 이러잖아요. 감전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선 충전 방식이랑 그다음에 인스턴트 온 방식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안전하게 살균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걸른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어지는 그 문제도 안 생기고 플라스틱에 담지 않고 바로 또 직수로 먹기 때문에 그럼 환경 호르몬의 문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건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정수기 196페이지 저기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필터랑 살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 물을 걸르는 목적이기 때문에 잘 걸르는 게 중요하지 뭐 모양이 예쁜 게 정수기의 기본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필터랑 살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증. 잘 진짜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경제성, 물이라는 건 계속 먹는 거니까 뭐 관리, 물맛 이런 건데 그리고 여기 밑에 표에 보면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물이라는 건 먹을 때는 좀 이런 걸 보고 고르세요 하고 나온 게 이제 탁도, 세균 뭐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렌탈 정수기나 생수는 다 X예요. 왜냐면 세균 같은 부분은 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금속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네랄 당연히 약간 없고 생수는 미네랄은 있겠지만 중금속 같은 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생각하면 기본적인 부분을 의외로 정수기 뭐 렌탈 정수기나 생수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물이라는 게 다 다르고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물이 다 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지금 이 압축 활성탄 필터를 통해서 걸러줬다고 하는데 걸른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믿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O 알지? WHO 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물에 관한 음용수에 관해서 가장 그 권위 있게 인증하는 그 기관이 NSF라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음용수 먹는 물은 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그 보장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게 NSF 42, 53, 55, 안시 401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NSF의 이 인증 번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오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때 공부할 때는 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42, 53, 55. 근데 몇 년 전에 401이 다시 추가됐거든요. 왜냐면은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약을 막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읽은 시민단체 같은 데서 나온 책에서 낙동강은 각종 오염이 막 범벅이 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페놀 유출 사건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낙동강에 암수 한몸 붕어가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항생제 내성 뭐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옛날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강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거 좀 걸러주는지 봐야겠다 해서 안시사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새로운 어떤 조항이 생겼을 때 저 조항을 우리가 만족을 못하니 다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라고 보통의 회사들은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이스프링 필터 자체가 이미 저런 거를 그냥 다 갖다 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해결해 뭐 이런 느낌으로 모든 그 어떤 새로운 인증들을 그냥 기존 기술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99페이지에 있는 저 표예요. 저 표를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NSF 42번 저 위에 여기 어딨냐? 그리고 밑에가 NSF 53번. 그다음에 55번. 이게 맛있는 물, 깨끗한 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55번은 살균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시 401은 이거죠. 만약에 물속에 혈압약이 있어. 간질약이 있어. 피임약이 있어. 진통제가 있어.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걸러주냐. 너희 집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가.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다 걸러주지 않을까 하는데 의외로 못 걸르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 걸를 거는 왜 안 걸르고 걸르지 말아야 될 건 걸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프링은 이걸 다 걸르는데 이것도 기존에 개발된 모델이 이미 이걸 다 커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불소화물 뭐 이런 것들 불소화물은 아까 냄비에서 나왔던 그 코팅 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요새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남조류 뭐 있잖아요. 강 막 이렇게 녹조류 남조류 이런 거 되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에 있을 때 걸러주는 거 하면 다 걸러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데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프링을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스프링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되게 상식적이지만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손쉽게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케이 좋아.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 그다음에 이걸 다 알고 나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 너무 비싸지 않아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말 조사를 해서 나온 거죠. 보시면 냉온수 정수기 여기 보면은 냉온수 정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전기세. 그래서 2만 원 정도 더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수기 바꿨을 때 전기세 줄어들었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은 전기세가 640원밖에 안 나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잘못 외웠다고 생각해. 너 6,400원 잘못 외웠지. 그래서 640원이라 그러면은 왜 그래? 그러면은 얘는 물을 틀 때만 이게 켜져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안 써요. 그리고 어떤 고인물을 냉온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안 쓰죠. 그래서 정수기를 틀 때만 수압으로 인해서 전류가 연결되고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기세 걱정이 없고 안전하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충전 코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외선 램프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동되지? 이게 이제 무선 충전으로 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화기 같은 거 무선 충전하는 거에 원천 기술이 되고 있다. 뭐 치 방식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부분인데요. 경제성은 2리터당 170원. 네. 근데 이게 지금 필터 값이 조금 달라져서 약간 원 단위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전기세는 640원 한 달.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아메가 정수기가 왜 비싸다는 인식이 있냐면 처음에 렌탈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니까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정수기 저도 15년 전에 사서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오래 쓰고 진짜 유지비가 안 들어요. 고장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생수랑 비교해 주시면 좋고 그 옆에 보면은 이스프링 필터 하나가 여기 필터 하나가 어딨냐? 하나가 2리터 페트병 2,500개잖아요. 5,000리터를 쓰니까. 그러면은 왜 환경운동이나 그런 쓰레기 문제 요새 좀 민감하지 않으세요? 쓰레기 많이 나오면 좀 죄책감 들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는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생수를 먹어. 그럼 나는 진짜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서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생수 말고 정수기 쓰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쓰레기가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생수병이 뭐 분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한 표는 뭐냐면은 비교한 표는 그 시중에 요새는 진짜 이거 되게 최신 모델로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직수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연온 물은 위험하다. 이걸 알고 있어요. 고연온 물은 왜냐면 어쨌든 역삼투 정수기도 필터링을 할 때는 염소가 없어요. 염소가 걸러지기 때문에 고연온 물에는 염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 막 번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온수 정수기가 안 좋다는 건 이제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직수를 많이 찾아서 여기는 죄다 직수를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보시면은 일시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시불로 계산했을 때 전부 아메이 거보다 훨씬 비싸요. 코웨이 노블 정수기 이거 BTS가 선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LG 퓨리케어 정수기, 그다음에 SK 스스로 매직 스스로 직수, 그다음에 교원 웰스, 그다음에 청원 아이스, 임영웅. 뭐 듣기만 해도 되게 비쌀 것 같죠. 이제 광고비 때문에. 이거 다 이게 임영웅 팬분들이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다음에 쿠쿠 정수기. 근데 여기서의 이제 제가 하나하나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뭘 보시면 되냐면 렌탈이 뭐 2만 얼마, 3만 얼마. 근데 생각보다 렌탈 값이 안 싸요. 막 이 LG 것도 6년이나 약정했는데도 35,000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대번에 1년만 해도 35만 원에 막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6년을 약정하면 250만 원, 5년은 23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앞으로 싼 것 같은데 뒤로 되기 비싸 버리는 그런 게 죄다 해당이 돼요.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다 직수형이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청온아이스는 저수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삼투 방식이고 역삼투 방식은 무슨 필터요? RO 필터죠. 그럼 옆에 보면 여지없이 RO 멤브레인 필터가 있죠. 그러니까는 RO 필터로 하면은 왜 고여놔야 되냐면요. 물이 너무 찔찔 나오거든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니까 고여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RO 필터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방식을 하는데 RO 필터를 쓰는데 만약에 저수조가 없다. 그럼 되게 대충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찔찔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쿨쿨쿨 되는 거예요. 좀 많이씩. 그러니까 RO긴 한데 약간 성근 거죠. 필터가.
그래서 필터는 우리 이제 이스프링 거는 아까 다 비교를 해보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정수기도 그렇고요. 청정기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필터가 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갖다 붙였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붙이고 특히 청정기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호에이 노블 정수기는 나노트랩 필터 플러스 이노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써놔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죠. 플러스 이노센스 필터 뭐 순수해 보이고 나노트랩 필터 왜 되게 막 조그맣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역삼투 필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살균 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물의 균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UV 램프가 있나 보면 얼핏 보면 있어 보이게 써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되냐? 물이 나오는 꼭지를 살균하는 거예요. 물을 살균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좀 그렇죠. 그러는 물이 살균되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꼭지 부분 파우센용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우리도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물 자체를 살균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디자인으로 승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뭐 저도 뭐 이쁜 건 좋은데 그냥 우리가 물이라는 걸 봤을 때는 하나도 만족을 못 하는데 중요한 건 비싸다는 거죠. 싸 보이지만. 그리고 뭐 BTS나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미적 기준이야. 나는 이 디자인이 좋아. 이걸로 되게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주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물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수기가 전기 먹는 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전기 먹는 하마 1등 가정용 냉온수기 2등 전기밥솥 3등 냉장고 그러니까 아메 제품을 쓰시면은 1등 2등을 우린 치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퀸으로 밥을 해 먹고 그다음에 냉온수 정수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세이브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기세 C사는 청호 W는 옹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된 자료 L은 LG 건데 전기세 엄청 많이 드는 게 이제 물을 데피고 쿨링하고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생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생수는 이게 종류가 지금 좀 저렴한 종류 가지고 비교해서 이 가격이고요. 아까처럼 좀 비싼 생수랑 비교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해줘? 그러면 제가 관리해요. 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필터 갈아줘? 그러면 저 건기사가 해요. 막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 뚜껑에 스마트 칩이라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관리 자체가 필요 없는 애시당초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관리라고 해봤자 사실은 코디분이 오셔가지고 닦아주고 한번 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물 자체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잘 정수가 되고 있는가, 수압이 잘 맞게, 유압이 맞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만큼 필터를 썼는가, 몇 번 꼭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틀었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모니터링 되는 똑똑한 관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청소할 게 없어요. 저수조가 있어야 그걸 청소하는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스마트 칩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갈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정수기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5인 가족이 먹는 물과 1인 가족이 먹는 물이 다른데 똑같이 3개월, 6개월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5인 가족은 물을 많이 먹을 테니까 빨리 갈고 하는 부분을 알람이 뜨죠. 왜냐면 스마트 칩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저수조가 없어서 청소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막상 가끔씩 우리 필터 가를 때 밑에 고인물 보고 이거 니네 되게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집 수돗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이 물 먹을 뻔했어. 뭐 이제 얘기해주면 이제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물을 먹이실 건가요? 했을 때 식물이 말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실이거든요. 뭐 무슨 조작 데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라는 게 다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물이 70% 80%인데 그럼 이 물의 영향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정수기를 결정하시지만 실제로 써보면 뭐가 제일 좋아요? 편리함이 제일 좋죠. 쌀 씻을 때, 과일 씻을 때, 밥할 때, 국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리수로 아주 이렇게 5,000리터를 그리고 이런 직수 방식의 정수기들이 유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되게 좀 쫄쫄쫄 되는데 이스프링은 굉장히 수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이 물을 먹으면 털 색깔이 달라지고 윤기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수기는 이걸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정기 부분인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정수기는 작을수록 기술이고 청정기는 클수록 기술이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수기는 저수조가 필요 없으니까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면 좋고 크면은 저수조가 있다는 뜻이니까 청정기는 클수록 좋다는 거는 필터가 그만큼 큰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이제 앞부분은 자료집에서 이제 그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은 왜 청정기가 필요한가, 왜 정수기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가잖아요. 앞부분은 이제 왜 청정기가 필요한가 부분인데 요새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실내 공기도 오염됐고 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청정기는 왜 필요한가? 미세먼지, 황사, 환경호르몬 요 세 가지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이런 너무너무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신 내용이지만 지금도 여기서 이제 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있을 때는 되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환기 안 되는 실내가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되게 많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빨간 글씨를 읽어보면은 미세먼지에 붙은 바이러스가 더 오래 간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냥 바이러스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같이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그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약 0.3 마이크로 크기의 바이러스가 달라붙어 에어로졸로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개체로 있을 때보다 오래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아줘야겠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 붙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뭐 정수기의 부분, 그다음에 생수의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을 우리가 원치 않게 먹는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씩. 그런데 공기 중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니 어떻게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 있지라고 보면은 이제 거기 내용이 쭉 써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잘 읽어보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지만 이제 처음 확인했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폐포, 즉 허파가리의 상피세포에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뗀 50나노미터의 미세 플라스틱을 주입해 주었더니 세포 형태가 망가지다가 1시간 만에 사멸했습니다. 중금속이 달라붙는 등의 이유로 나노플라스틱 표면이 양전하기가 어렵죠. 좀 말이. 근데 어쨌든 공기 중에 떠 있는 거를 내가 마시게 되면은 폐포가 다 상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라돈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저렇게 지금 저 벽돌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저건 이제 붙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 구조물 건축 구조물이 시멘트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약간 붕괴되고 그러면서 라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정기를 꼭 쓰셔야 되는 거. 특히 스카이. 왜냐면은 그거를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게 꽤 오래된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 전에는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 민수, 민수 맥반 부종을 앓는 민수 이 예를 통해서 이제 새집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새로 지은 집, 새로 인테리어를 한 집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이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되는데 그 화학 물질이 막 나오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이제 새집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먹는 음식인 마시는 물에 나쁜 물질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수기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왜냐? 먹는 거는 3kg, 공기는 20kg, 25kg를 내가 마신다는 거죠. 우리가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루 종일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비해서 거의 6배, 7배 그 숨을 쉬는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애가 더 그런다. 왜냐면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할딱할딱거리면서 숨을 많이 쉬어서 전체적인 양은 작지만 여기 밑에 그 원기둥 모양의 그 뭘 보시면은 어린 애들은요 키로당 호흡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키로는 작지만 키로당 호흡량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애들의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죠. 지금 거의 보면은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5배다. 호흡량은 5배가 더 많대요. 그러면 어른이 받는 데미지가 1이면 애들은 5배를 받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집은 정말 공기청정기 같은 걸 꼭 쓰셔야 되는 게 난 괜찮던데 했는데 애는 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안 좋은 물질은 이제 무거워가지고 다 이렇게 바다에 깔리잖아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이제 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으로 다 막 먹게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206페이지가 되게 206, 207페이지가 공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자료는 오래됐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호흡량이라던가 공기를 먹는 거에 비해서 6배, 7배를 더 마시지 하는 되게 당연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찝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이시가와 사토시라는 이 소장님이 여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취급하냐면 뭐 다 그러고 살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옛날에도 뭐 그러고 살았는데 무슨 청정기야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살아서 옛날에는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길잖아요. 그 수명이. 그러니까 매일 작은 양의 화학물질이 몸에 쌓이다 보면 이게 물이 컵에 차고 넘치듯이 이제 증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걸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의 습격인데 하도 미세먼지 하니까 이제 이게 식상해. 그쵸? 근데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 내용 보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G 실험한 거 요 내용 보시면은 G 실험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주입해 봤더니 폐포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데요. 좀 간당간당한 분들 있죠. 호흡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던가 호흡기가 좀 안 좋고 천식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 너무 쥐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세먼지를 딱 미세먼지가 있는 공기를 호흡을 하면 바로 폐로 들어가니까 폐포가 막 이렇게 망가지고 숨 쉬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가 우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걸러주는 게 좋은데 누가 걸러주겠어요. 내가 걸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청정기를 써야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Y 청정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옆 페이지에 이 하은희 교수님 팀의 요 내용은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임산부가 그 시절에 이제 아기를 태아에 있잖아요. 태아에 발육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퇴부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 다리 짧아진다는 얘기고 이 두뇌 여기 보시면은 대퇴골 감소하고 태아의 머리뼈 둘레가 감소해. 두뇌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걸르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추정 60분에 나온 거는 라돈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되게 놀랬던 게 이 집이 좀 이상한 집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인데 라돈 수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건축할 때 보면 석고보드를 다 쓰잖아요. 다 석고보드라는 거를. 그 석고보드에서 라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정기 집에서 쓰실 때 나올 때 끄지 마세요. 계속 켜놓고 다니세요. 왜냐면은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오는데 이왕 쓰는 거 우리 거 뭐 전기세도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틀어놓으시면은 좋을 건데 중요한 건 라돈의 반감기 45억 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공존한다. 그러니까 계속 털어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 뭐 라돈이 왜? 그러면 라돈 이제 발암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저런 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들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내 몸에서 암세포를 좀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 청정기 같은 거 제품을 얘기할 때 컨셉은요.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자. 이 컨셉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맞서서 뭐 하겠냐. 그렇잖아요. 굳이 왜 맞서냐. 한 달에 1,500원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컨셉이 좀 받아들이기 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의 공포인데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예요. 이 211페이지 여기 이 사이즈 비교가 있죠. 정말 우리 아메이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똑똑해지죠. 이 머리카락이 단면이에요. 단면. 머리카락 막 우리가 흘리면 지저분한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걸 단면을 딱 자르면 저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그것도 작잖아요. 사실은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점도 아니죠. 점. 근데 그거에
5분의 1, 7분의 1이 미세먼지거든요. 10마이크로미터. 이게 이제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 이하.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죠. 진짜 작아서 얘는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하게 되는데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도 무서운데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 왼쪽 페이지에 이 부분. 죽을 때까지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세포를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졌다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이제 조금 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몸 구석구석을 침투해 면역 담당 세포인 대식세포를 점령합니다. 이거 그 중국인 거 어디서 만들어진 되게 무서운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그거 진짜 무섭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면역이 완전히 깨지는 거지.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시면 좋고 요 SBS에서 한 죽음의 먼지 이제 이건 초미세먼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뿌옇고 코가 좀 막히고 기침이나 하는 정도 생각하지만 이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정상쥐가 이런데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염증이 말도 못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웬만하면 건강하고 뭐 건강도 챙기고 그러니까 좀 덜 느끼는데 그 이렇게 간당간당한 분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노약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 왜 청정기를 써야 되지? 미세먼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집중후군 헌집중후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여기 대한민국 시멘트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읽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건데 99년 8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가지고 만든 시멘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육가크롬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시멘트가 이제 이런 데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기는 계속 틀어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요 밑에 보면은 시멘트에 아토피, 암 유발 중금속이 디범벅. 왜냐면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나랑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나는 99년 이전에 아파트에 살아.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이가 책장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이랑 책장이 미세먼지 최대 소굴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만약에 책장 앞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스카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책은 또 잉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나올 때 그 새 책 보면 냄새 되게 많이 나죠. 냄새가 난다는 건 뭐가 떠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잉크 그다음에 책 자체의 먼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뉴스데스크에 나온 거는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생활 미세먼지. 이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요리할 때 이게 스모그보다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드도 켜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인덕션을 쓰시는 분들은 가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같은 게 없지만 여기서 뭐 고등어를 튀기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 삼겹살을 굽고 나면 우리 진짜 저쪽에 있는 청정기 막 빨개지는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대류가 되면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사실 음식을 하실 때는 환기를 시키는 게 좋아요.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고 나서 청정기를 트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을 하실 때 아직까지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스레인지에서 되게 많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옛날에 그 연탄가스거든요. 그 불을 탁 켰을 때 특히 아침에 불 켜면은 주황색 불 나오잖아요. 경험 다 하시죠? 왜냐면은 밤새 다 문 닫아 놓으니까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주황색 불은 불완전 연소가 된 거거든요. 다 잘 안 타가지고 그때 발생하는 게 일산화탄소예요. 근데 우리가 뭐 후드 켜고 문 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부들이 폐암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폐암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스레인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덕션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뭐 미세먼지 차원에,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폐암 위험이 되게 높아지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오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케이, 청정기를 쓰긴 써야 돼. 근데 나 우리 집 쓰는데 어떤 거 써? 그다음에 코드 꽂아서 조그만 거 뭐 쓴대. 그러면 이제 청정기 제가 처음에 큰 게 좋다 그랬죠. 청정기는. 왜냐면 필터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들어가 보면 청정기의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공기를 끌어다가 필터링을 걸러주는 방식은 말만 들어도 기계식 같죠. 기계식. 그냥, 그쵸?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기계식 같잖아요. 공기를 끌어다가 그냥 걸러만 주는 건 기계식인데, 기계식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음이온식 방식, 여기 보면 이제 음이온식 청정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기를 한마디로 지지는 거예요. 지져가지고 서로 반대의 전극에 갖다 붙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퇴출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필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유지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지지는 방식이고 필터가 필요 없으니까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보통 이게 전기 꽂아가지고 쪘어. 특히 이제 차량용 청정기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은 공기를 지지면서 산소를 쪼개면서, 산소가 O2잖아요. 근데 O2를 이렇게 쪼개면서 이렇게 얘 하나랑 얘 기존 산소랑 붙어가지고 O3가 되면 이게 오존이거든요. 근데 오존이 원래 이 모든 호흡기를 엄청나게 부식시키는 위험한 산화물질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차에 꽂아놓고 쓰고 있어. 미량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럼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음이온식 청정기에 그 오존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이 산소를 쪼개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존을 마시면 여기 나오죠. 직접 들이마실 경우 폐포가 파괴되는 모습. 헛박걸이 그 폐 안에 폐포가 파괴되는 모습인데, 1시간 노출되면 천식발작, 그다음에 농도가 점점 0.1 ppm으로 높아지면 시각장애, 2시간 노출되면 폐기능 저하. 아니 내가 청정기 쓰면서 이럴 일이냐고요. 내가 돈 주고 청정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삼촌도 아이가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청정기를 샀는데, 그때 청풍무구 지금은 없어진 청풍무구인데, 그거는 방을 문을 딱 열면 이거 바다 냄새가 나.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오존이. 완전 위험한 거죠. 그거를 애 머리맡에 두고 애는 막 더 기침해 막. 거의 가습기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안 좋다 이거 음이온식. 그래서 청정기는 무조건 필터를 쓰는 커다란. 그래서 청정기 뒤에 비교하겠지만 이렇게 복합식 애들이 있어요. 필터를 쓰는데 같이 지져.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Y 청정기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청정기 써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골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이 5가지 손가락, 이 안중근 의사 손가락 같은 여기 보면은 필터, 모터, 경제성, 인증, 감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정수기든 청정기든요, 걸르는 애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필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필터고, 필터가 허술한데 다른 걸로 승부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필터가 제일 실한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터 되게 중요해요. 풍량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필터가 중요한데, 필터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사이즈로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중요해요. 필터 구멍 사이즈. 그리고 오염물질은 2가지죠. 입자랑 가스. 이 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를 걸으려면 필터의 구멍이 작은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스를 걸으려면 흡착하는 숫이 많은 게 중요해요. 그 2가지가 다예요. 근데 이게 확보가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갔다가 6개, 7개의 필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진이라는 게 이제 먼지를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멍 크기가 작은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헤파라고 보통 얘기하죠. 0.3 마이크론이 10,000개가 지났을 때 3개를 놓치는 비율. 쉽게 얘기하면 담배 연기가 0.3 마이크론 정도 된대요. 담배 연기가 한 10,000개가 지날 때 한 3개 정도만 놓치는 효율을 가진 필터를 우리는 헤파 필터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 헤파 필터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헤파 필터는 뭐 저 정도도 안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청소기도 요새는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림 보시면 이 전체 큰 테두리의 사각형이 헤파 필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헤파 필터 0.3 마이크론, 0.3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0.3. 그런데 보면 요게 이제 요 네모가 블루예요. 그다음에 요게 나노 미세먼지가 요만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 요거 주황색 이게 콕사키 바이러스. 수족구를 일으키는 콕사키. 그리고 요 보라색이 파르보 바이러스. 동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얘가 이 노란색이에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데 그중에 더 작은 게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헤파 필터 사이즈의 청정기를 쓴다. 그러면 이 필터가 요만하고 바이러스는 요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숭숭 그냥 숭숭 이렇게 돌아다니게. 얘가 오히려 송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앰모스피어는 어떠냐면 필터의 사이즈가 요만해요. 옛날 앰모스피어. 그다음에 스카이는 더 작아졌어.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게 필터의 사이즈. 그러니까는 모든 물질이 얘를 딱 통과하면은 안 잡힐 수가 없어. 안 잡힐 수가.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탁 막히겠죠. 그래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진 필터는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사이즈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이즈 디펜던트도 얘기하는데 사이즈로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이 사이즈로 잡아주니까 무조건 집진 필터의 사이즈가 작은 게 중요한데 이거는 명백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작은 걸 쓰시면 돼요. 근데 현존하는 청정기 중에 얘가 제일 작아요. 그 제일 싸요. 그런 애들 중에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알기 쉽게 등급으로 H13, H13 이렇게 했는데 H14가 가장 집진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잡아준다. 그런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H14의 정의 자체도 0.3 마이크로 기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0.0024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 그 레벨이 다른 거죠. 요새 어나더 레벨 하는데 어나더 레벨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각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잡아주는 거에 가장 최고봉은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데 얘네들을 다 99.99% 잡아주죠. 사실은 이 사이즈의 필터를 썼을 땐. 그래서 이 스카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진 필터가 이런 정도의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도 왜 정수기도 수수로 웬만한 거 잡았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UV 램프가 살균한 것처럼 이제 덩어리를 가진 사이즈를 가진 그 입자들은 이 집진 필터가 잡아주는데 기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지? 기체 오염 물질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수 필터로 흡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는 애들 그 수 필터는 흡착을 하려고 보니까 흡착하는 그 표면적이 넓어야 돼. 표면적. 그래서 얘는 엄청 압축된 숯이 있어가지고 탈취 필터 무게만 해도 1.7kg인데요. 얘는 축구장 205개. 아까 정수기의 수 필터는 야구장의 몇 배였죠? 오, 열심히 들으셨네요. 16배. 네, 축구장에 205개 정도로 엄청 넓은데 그래서 얘는 이제 잘 잡아주는 효율이 높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냄새 나는 거는요. 환기가 1번이에요. 환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청정기를 돌려서 없애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도 저 오염물질이 청정기로 끌어와야지 잡아주는 거잖아요. 괜히 오진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 오염물질을 청정기로 끌어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세게 돌려야 되는데 모터가 세게 돌면은 뭐가 발생해요? 소음이 발생하죠. 시끄럽죠. 그런데 저기 있는 애를 잡아주려면 모터가 엄청 세야 되니까 사실은 모터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그 CADR이라고 표현을 하죠.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시라 그래서 1분당 공기가 얼마나 이제 공기를 얼마나 정화를 해주냐인데 이 스카이 같은 경우는 1분당 2m, 2m, 2m에 해당하는 정육면체의 부피에 뭐가 있다면 다 청정을 해주는 그런 풍량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10분 하면은 20m, 20m, 20m에 해당하는 공간을 잡아주니까 웬만한 건 다 걸르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집이 그보다 작죠. 대신 다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방마다 청정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기 정화력이 1분당 이제 8.5 입방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초당 2리터 생수병을 70개 쌓아놓은 정도의 면적에 있는 그 공기 중에 뭐가 있으면 잡아주겠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이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비밀이 좀 있는데 아니 저렇게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풍량이 나와? 이게 좀 의문이 들으셔야 돼요. 그 기술이죠, 그게. 그게 기술이죠. 공기의 흐름을 잘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잘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필터는 촘촘해야 되고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촘촘한 필터를 잘 통과시키기 위해 모터의 힘은 강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소음은 최소화하는 것이 기술.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논리거든요. 촘촘해야 되는데 세야 되고 그런데 조용해야 돼. 그걸 다 구현시킨 게 스카이거든요.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볼수록. 그래서 모터는 어떻게 이렇게 세냐 봤더니 그 독일의 그 100억짜리 레이스카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를 만드는 EBM 페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모터다. 그래가지고 그럼 모터 노하우가 있겠죠. 그 소음을 컨트롤하고 뭐 이런 노하우. 그래서 사실은 기계식은 무조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공기를 끌어당겼다가 필터링을 시키고 다시 내뱉고 하기 때문에 기계식은 무조건 시끄러운데 그래도 그나마 얘는 조용한 편이라는 거죠. 조금 시끄러워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아요? 덜 시끄럽고 안 잡아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증은 니네끼리 또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은 NSF였죠. 정수기는. 근데 청정기는 알레르기 재단. 그래서 알레르기 재단에서 하는데 사실 여기 뭐 102가지 물질을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바이러스 걸러주면 그냥 다른 거는 안 봐도 되세요. 왜냐면 다 바이러스가 제일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걸러주면 웬만한 건 다 걸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알레르기 재단 요거는 요 표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알레르기 재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딱 검색을 눌러서 와 마지막에 스카이만 남는 그 화면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뭐 동물 털 이런 거는 뭐 바이러스에 비해서 수만 배니까 당연히 잘 걸러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한 건데요. 비교한 것도 보시면은 220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필터, 모터, 전기세, 소음, 인증 이 5가지를 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필터를 먼저 보시면은 필터들이 아까 정수기처럼 지저분해. 뭘 자꾸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그냥 입자 잘 걸러주고 냄새 잘 흡착해주면 되는 거를 안 되니까 이름을 막 어렵게 해서 에어클린 항균 필터, 더블 A 매칭 필터, 멀티큐브 탈취 필터 해가지고 그거를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항사 필터, 아이들 안심 필터, 그다음에 뭐 세집 필터, 무슨 필터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항사가 있는 날에 애가 있는 집이 새 집이고 뭐 이러면은 다 써야 되는 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약간 마케팅이고, 근데 필터는 그냥 잘 키운 딸 열아들 안 부럽다 이 개념으로 좋은 필터 하나가 다른 걸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가 많다 그러면은 얘가 좀 커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멍 사이즈와 수세양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구멍 사이즈는 그냥 H14냐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냥 편한데요. 중요한 거는 비교를 하려고 해도 그 인증을 안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단계의 필터인지 표기를 안 한 게 되게 많고 자꾸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청정 방식은 그래도 여기도 전부 기계식 위주로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밑에 보면 정전기식이 조금 있죠. 정전기식은 별로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좀 이제 쓰더라고요. 뭐 되게 비싼 거 나노드론 이런 거 680만 원. 그다음에 렌탈 같은 이제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그냥 일시불은 118만 원이잖아요. 근데 렌탈로 해가지고 5년을 쓰면은 267만 원, 6년을 쓰면은 290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년 또 금방 가잖아요. 되게 비싸요. 근데 스카이는 5년을 사용하면요, 5년 본체랑 그다음에 필터 가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제가 다시 비교해서 1,449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454원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1,400원 대면 다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전기세가 하루에 28원이다. 하루 1단으로 틀었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1,500원이면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내 대신 얘가 먹어주고 라돈도 얘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마다 청정기를 쓰는 게,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몰랐을 때 사치라고 생각해요. 무슨 방마다 써 이랬는데 정 방마다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는 방마다 쓰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고, 아메이는 렌탈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렌탈 없고 종류가 한 가지잖아요. 그 이유를 잘 보시면 여기 종류가 다른 회사들은 렌탈비가 뭐 좀 더 비싼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면 당연히 좀 비싼 거는 필터가 뭐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돈을 더 주면 더 걸르고
돈을 안 주면 덜 걸른 걸 먹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정도 걸르는 청정기를 써야 되고 이 정도 걸르는 정수기를 써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딱 한 종류의 모델만 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스카이 여기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론이라 그랬는데 아메이 청정 필터가 0.0024잖아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1000배가 분해돼 깨져도 다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진짜 세서요. 근데 사실 청정기는 1단, 2단으로 틀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 터보로 틀으셔야 돼요. 터보. 얘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터보를 틀어서 저기 있는 애들 다 걸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 항균 필터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걸러주면 될 걸. 그렇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SK 매직 올클린 UV 살균 너무 길어. 20평 바이러스 핏 ACL 이거는 8단계 올인원 케어 필터. 8단계. 좀 부실하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교원 엘스 이것도 보면 프리 필터 있고 생활 맞춤형 필터. 이 생활 맞춤형 필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분해해 놓은 거고 탈취 필터, 제로 클리어 헤파 필터. 이것도 보면은 0.3 마이크로까지 0.3 진짜 너무 큰 거거든요. 그리고 나노드론 이거는 그냥 약간 허영심에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집진 필터는 H13이고 정전기 필터는 메인 필터인데 이거 오존이금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680만 원 멋있게 생겼대요 이거는. 근데 그리고 네 블루예요. 이거는 탈취 필터랑 얘가 그나마 좀 필터 두 종류를 가지고 하는데 이 필터의 양이나 이게 좀 작죠. 그래서 그리고 그 울트라 필터라고 하지만 H13 등급이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자분이랑 이렇게 어떤 모델이 나왔을 때 그냥 그거를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뭐 요 221페이지 같은 경우도 퓨리케어 뭐 다이슨도 예쁘다고 많이 쓰시는데요. 얘는 0.1 마이크론을 99.95. 너무너무 크죠. 우리 지금 0.002사 얘기하는 판에.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에어글이거든요. 캐나다 건가 그런데 얘도 0.3 마이크론 사이즈를 얘기하니까 사실은 정말 달라서 이것도 틀어 써보면 아시죠. 코에 걸리는 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이고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비교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게 IQ 에어거든요. IQ 에어도 0.1 마이크로 미만을 99.95% 제거해 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만 제거해도 괜찮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막 나오지 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바이러스와 더 작은 어떤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정수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스카이가 예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지만 옛날 앰모스피어도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정수기랑 같은 맥락으로 어떤 더 작은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개발된 게 그것까지 다 커버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요. 그런 게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거는 교원이죠. 교원. 사실 교원 뭐 별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 앞페이지 교원 엘스 220페이지 있었는데 모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인지 알 수도 없고 자꾸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이름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웅진도 마찬가지고 웅진은 사실 비교할 게 거의 못 돼요. 웅진 청정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필터가 허접하기 때문에 거의 부채질하는 수준의 필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블루 에어도 음이온이 좀 나오고요. 위닉스 에어워셔, 벤타 이런 거는 이제 가습이 되는 습식 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이랑 청정이 같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비 온 뒤에 하늘이 깨끗해진다. 약간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면 뭔가 깨끗해지는 그런 원리인데 얘가 잡아줄 수 있는 거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얘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가습기도 안 트는 판에 그렇죠. 청소 못 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거를 씻으려면 특별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다시 청소를 해야지 청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관리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타사 청정기 필터 모음 옆에 보시면은 이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수록 기술이다. 아메리카 제일 커요. 제일 무겁고. 실제로 소비자분들 만났을 때는요. 꼭 필터를 들어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벼운 자고 들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면
얘가 그렇게 일을 다 한다. 다른 애들은 거의 이제 부채질 한다. 이런 거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로 보시면은 교과서에 청정기의 대표로 나온 게 앰모스피어.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촬영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차에도 싣고 다니는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는 저전력이다 이거예요. 저전력. 이 저전력으로 이게 가동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앰모스피어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근데 유지비가 비싸서 나는 좀 자꾸 어떤 사이트에서 하면 이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사이트에 보면은 호환용 필터 이런 거 있는데 아메이 필터 호환 안 돼요. 호환되는 거 없으니까 절대 그건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르다는 거, 정말 완전 다르다는 거를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